노인 냄새, 이곳만 씻으면 사라집니다. 99%가 모르는 채취의 진짜 원인. 안녕하세요.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노년의 의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소 민감할 수 있지만 모든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입니다. 바로 노인 냄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할머니 댁 냄새, 특유의 냄새가 나. 아버지 방에서는 좀 쾌쾌한 냄새가 나. 어떤 분들은 그걸 호레비 냄새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노린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어느 날부터인가 내 셔츠에서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냄새를 느꼈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옷도 갈아입었는데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난 베개나 목 부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걸까, 정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료와 환자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노인 냄새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씻지 않는 부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냄새의 90%가 나는 두 군데, 그리고 그 부위를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시니어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습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내용을 들으시고 나면 그동안 내가 괜히 몸에서 냄새 난다고 오해받았구나 싶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어릴 적부터 비누칠 한 번이면 충분하다, 대충 물로 씻으면 된다는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의 피지 분비도 달라지고 대사도 느려지며 몸에서 나는 냄새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대충 씻으면 냄새는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노인 냄새의 주요 성분인 노네날이라는 물질은 단순히 땀이나 때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물질이 내는 악취는 인체가 노화하면서 발생하는 몸 냄새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노네날은 피지 성분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물질로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증가하고 대부분 특정 부위에 집중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위일까요? 바로 겨드랑이와 귀 뒤, 뒷목입니다. 이 두 곳은 피지선이 집중돼 있고 피부가 접히며 땀이 차기 쉽고 물기가 잘 안 마르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두 곳을 소홀히 씻거나 혹은 아예 빼놓고 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잘 안 닿거나 씻을 때 번거롭거나 피부가 민감해서 아프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르신 중에는 샤워를 하더라도 물이 닿았으니 됐다고 생각하며 비누칠 없이 물로만 헹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위는 그렇게 해서는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매일 샤워하고도 냄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냄새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 가족이나 손주가 할머니 뭐 좀 이상한 냄새 나요 하고 말해버리면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사실 채취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 사이 거리, 대화, 스킨십, 자존감까지. 특히 시니어가 느끼는 위축감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내가 냄새나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까? 손주가 나를 피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즐겁던 모임도 멀어지고 가족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4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이런 이유로 혼자 지내기를 택한 어르신도 여럿 만났습니다. 한 번은 79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냄새 나는 사람이란 생각을 하고 나니까 문 밖에 나서기가 무서워졌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냄새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고 한 번에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샤워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군데만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두 군데만 제대로 씻으면 냄새는 90%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확인한 결과입니다. 냄새는 단순히 몸 전체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몇몇 특정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겨드랑이와 귀 뒤, 뒷목이 가장 중요한 두 곳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이 두 곳은 무심코 넘기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이 잘 닿지 않고 어릴 때부터 중요하다는 인식을 못하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냄새는 이 두 곳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이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인체에서 땀샘이 가장 많이 밀집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땀샘, 즉 에크린샘 외에도 아포크린샘이라는 특수한 땀샘이 겨드랑이에 모여 있습니다. 이 아포크린샘에서 나오는 땀은 무색무취지만 문제는 땀이 피부 표면의 세균과 만나면서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는 젊은 사람에 비해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지선 분비량은 늘어나며 세포 대사 활동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냄새 유발 환경이 더욱 잘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샤워를 하면서도 겨드랑이는 대충 비누칠만 하고 헹군 후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고 바로 옷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드랑이는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리는 것까지 해야 완성입니다. 제 환자 중에 82세의 남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샤워를 하고 외출하셨는데도 버스를 타거나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가면 주변 시선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나만 그런가 싶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손주가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서 냄새나요? 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료 중 겨드랑이 상태를 확인해 보니 피부가 약간 붉고 습기가 남아 있었고 안쪽 주름 부분엔 약간의 진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샤워 후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리듯 닦고 가능하면 헤어드라이어에 찬바람으로 20초씩 말려보세요. 그 후 3주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나가도 사람들이 내 냄새에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아내도 요즘은 내 옆에 앉아 TV 보자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겨드랑이 씻기 말리기 루틴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은 귀 뒤와 뒷목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냄새의 사각지대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가 이 부위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지도 않고 머리를 감으면서 샴푸 거품이 흘러내리면 씻겼겠지 하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 뒤는 피지선이 밀집되어 있고 외부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노폐물과 피지가 고이기 좋은 구조입니다. 또한 머리카락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두피에서 흘러내린 땀이나 피지가 쌓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손이 닿기 어려워 충분히 문지르지 않으면 피지와 때가 피부에 남아 산화되며 노내날이 생성됩니다. 이 부위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의외로 겨드랑이보다 더 진하고 오래갑니다. 69세 김순자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나서 미치겠어요. 머리도 매일 감고 비누도 좋은 걸 쓰는데. 하지만 그분은 귀 뒤를 한 번도 신경 써서 닦아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손끝에 비누 거품을 묻히고 귀 뒷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지르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닦아주시고 말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해드렸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제 품에 안기더니 냄새 안 난대요.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귀 뒤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가족과의 관계, 마음 상태, 외출 습관까지 달라지신 겁니다. 두 부위 씻는 실천 요령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겨드랑이 실천법입니다. 첫 번째, 샤워 시 손으로 충분히 거품 낸 비누를 사용해 부드럽게 문지르기. 두 번째, 주름 사이도 빠짐없이 닦기. 세 번째, 헹군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기. 마지막 네 번째는 찬바람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리기입니다. 다음은 귀 뒤, 뒷목 실천법입니다. 첫 번째, 비누 거품 손끝에 묻혀 귀 뒷부분과 귓불 아래 문지르기. 두 번째, 뒷목은 샴푸로 닦거나 바디워시 거품으로 마사지하듯 닦기. 세 번째, 수건으로 잘 닦은 뒤 꼭 말리기입니다. 이어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때타월 사용은 자제하기. 이유는 피부 손상과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뜨거운 물도 피하기.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피부 장벽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샤워 후 습기 제거가 핵심입니다. 물기를 남김없이 닦아주세요. 여러분, 이 두 부위 하루 5분만 시간을 내면 완전히 바뀝니다.
냄새는 스스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천 후 주변 반응을 느껴보세요. 이제 두 부위를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씻었다고 냄새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샤워라는 게 매일같이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름과 달리 겨울에는 물 닿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매일 전신 샤워가 아니라 매일 두 부위만 집중해서 관리하는 실천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그 방법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일별 관리 루틴 만들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귀 뒤 관리하는 날, 화요일은 겨드랑이 닦는 날, 수요일은 두 부위 모두 꼼꼼히 살피는 날, 목요일은 물티슈로도 가능한 날, 금요일은 샤워 없이 관리만 하는 날, 토요일은 샤워하면서 전체 관리, 일요일은 쉬면서 다시 계획하기. 이런 식으로 스스로 요일마다 한 가지 루틴을 정해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 그게 습관을 오래 가게 만듭니다. 다음 두 번째는 거울 앞 체크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게 되죠? 그때 귀 뒤를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미끈하거나 끈적하다면 바로 비누를 묻혀 닦아내시면 됩니다. 겨드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갈아입기 전에 손으로 만져보세요. 약간의 냄새나 끈적임이 느껴진다면 물티슈나 젖은 수건으로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비상시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샤워할 수 없는 날인데 그럴 땐 준비해 두세요. 알코올 없는 순한 물티슈 한 팩, 부드러운 면 손수건 2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사형 바디워시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물 없이 닦는 클렌징 티슈도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외출 전이나 귀가 직후 겨드랑이와 귀 뒤를 빠르게 닦아내면 채취를 80%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루틴을 점검하고 노트에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력 한 장 준비해 보세요. 오늘 겨드랑이, 오늘 귀 뒤, 이렇게 체크만 해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혹은 루틴 노트를 만들어 날짜별로 실천한 항목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7월 1일 귀 뒤만 세정, 기분 좋았음. 이런 식으로 적다 보면 자신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가족과 함께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과 대화를 하면서도 오늘 귀 뒤 닦으셨어요? 라고 농담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냄새 없는 습관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할머니가 귀 뒤 닦기 성공하면 스티커 하나, 할아버지가 겨드랑이 말리기 하면 별 하나. 이런 놀이가 오히려 가족 간 친밀감도 높이고 실천을 도와주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냄새 없는 습관이 주는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옷을 고를 때 더 당당해집니다. 외출하기가 편해집니다. 대인관계가 편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몸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냄새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어르신들이 냄새가 사라지면서 다시 동네 모임에 나가고 손주들이 안기고 가족이 요즘 더 산뜻하신데요?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일상의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귀 뒤를 살짝 만져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겨드랑이에 손을 대보고 습하거나 미끈한 느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수건 하나 준비해서 닦아보세요. 그 첫 행동이 바로 당신의 향기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샤워 못하더라도 두 부위는 반드시 관리, 귀 뒤, 겨드랑이 손으로 만져보며 점검, 물티슈, 손수건 등 대체 도구 활용 가능, 요일별 실천 계획으로 루틴화하기, 가족과 함께 루틴 공유하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젠 이 습관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먼저 반복 실천의 중요성을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옷을 갈아입습니다. 매일 밥을 먹습니다. 이를 닦고 얼굴을 씻습니다. 그처럼 귀 뒤와 겨드랑이를 닦는 일도 생활의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냄새 없는 루틴을 평생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5단계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단계 시각화하기.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자극에 민감합니다. 귀 뒤와 겨드랑이 관리 루틴을 눈에 보이게 하세요. 거울 옆에 오늘 귀 뒤 닦으셨나요? 욕실 문에 겨드랑이 말리기 완료? 라는 문구를 붙이는 겁니다. 작은 종이에 써서 붙이기만 해도 뇌는 그 내용을 하루에 여러 번 떠올리게 됩니다. 2단계 체크리스트 활용하기. 하루 실천 체크표를 만들어 보세요. 하루 실천 체크표 예시입니다. 귀 뒤 비누로 닦음, 겨드랑이 말림 완료, 오늘 물티슈 사용, 체크를 하나씩 해가며 스스로 관리되고 있다는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3단계 가족과 나누기. 냄새 없는 생활은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말하세요. 나 냄새 안 나지? 그 한마디가 가족의 관심을 만들고 칭찬은 실천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4단계 한 주에 한 번은 전체 점검을 해보세요. 일요일 같은 하루는 전체 점검의 날로 삼으세요. 샤워하면서 발가락 사이, 배꼽, 목 뒤, 겨드랑이까지 전체 청결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놓쳤던 곳이 있다면 그날은 신경 써서 정리해주는 날로 지정하세요. 5단계 실천 동기 적어두기. 냄새 없는 삶을 왜 원하는지 적어보세요. 손주가 나를 안아주길 원해서, 친구들과 당당히 어울리기 위해, 내 몸을 내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어서. 이유가 있으면 실천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계절별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은 땀이 많아 샤워가 더 자주 필요합니다. 하지만 겨울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겨울철은 땀이 나지 않아 씻는 빈도가 줄지만 노폐물과 피지는 여전히 분비됩니다. 특히 히터, 전기장판 등으로 피부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면 세균 번식도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겨울일수록 물티슈 닦기와 드라이기 말리기 루틴이 중요합니다. 실천 후 일상 변화를 경험하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76세 이문자 여사님. 냄새 문제로 자녀 집에 가는 걸 꺼렸던 분이 습관 바꾼 뒤 이젠 손주가 제 무릎에 와서 안겨요. 강릉 82세 김영호 어르신. 외출 모임 참석을 꺼리던 분이 요즘은 자주 나가게 되고 옷도 신경 쓰게 돼요. 진주 73세 전순덕 할머니. 내 냄새에 신경 쓰이던 게 사라지니까 이젠 하루가 홀가분해졌어요.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인 냄새는 노화가 아닌 습관의 결과입니다. 냄새의 90%는 귀 뒤와 겨드랑이에서 발생합니다. 씻기 말리기만으로 냄새는 줄어듭니다. 매일 샤워하지 않아도 대체 루틴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체크, 가족과의 공유가 실천 지속을 도와줍니다. 이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한번 거울을 보며 귀 뒤를 만져보세요. 겨드랑이에 손을 대보세요. 습관은 그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이 루틴을 실천한 모든 분에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매일 하루 한 번 귀 뒤와 겨드랑이만 제대로 씻고 말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향기를 바꾸고 삶을 더 가볍고 자신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들은 건강 꿀팁, 가족,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귀 뒤 닦고 나니 손주가 안기더라. 겨드랑이 말리는 습관 덕에 뽀송해졌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시니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꾸준히 건강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